여러분 안녕하세요. 얼룩말 지식공작소 대표 얼룩말입니다. 오늘은 6월 말에 있었던 G20 오사카 서밋과 한국 경제 전망에 대해 이야기를 나눠보려고 합니다. 여러가지 말도 많고 탈도 많았던 G20 오사카 회의였는데요. 마무리를 하면서 오사카 선언으로 명명된 그 공동 성명이 발표가 됐습니다. 이 성명에는 자유롭고 공정하며 차별 없는 무역체제의 중요성을 확인한다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었고요. 보호무역주의를 반대한다는 취지의 표현은 미국의 반대로 제외가 됐습니다. 이것은 아르헨티나 G20 회의 이후 두 번째로 제외된 상황입니다. 그리고 여러가지 합의된 내용들이 있었는데요. 국경을 초월한 데이터의 자유로운 유통과 관련한 국제 공동규칙을 논의하는 오사카 트랙 창설에 합의를 하였고, 해양 플라스틱 쓰레기 감축과 관련해서는 2050년까지 배출 제로를 목표로 한 오사카 블루오션 비전을 발표하였습니다. 그 외에도 세계무역기구 WTO의 기능을 강화하겠다는 목표로 개혁의 필요성을 강조하였고, 또 젠더 격차 관련해서 여성의 노동 참여와 교육 지원의 중요성을 합의하였습니다. 이번 G20 오사카 서밋은 여러가지 주요 이벤트도 있었겠습니다만, 가장 중요한 이슈는 세계 경제 침체를 가져올 수도 있는 미중 간 무역 분쟁 관련 협상이었습니다. 전 세계 투자자와 기업인, 언론 등이 이번 G20 정상회의를 주목하는 이유이기도 했습니다. 여기서 잠깐 미중 간 무역 분쟁 일지를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간략하게 설명을 드리면 2018년 7월에 미중 간 상호 340억 달러 규모 수입품에 서로 25%의 관세를 부과하면서 본격적인 분쟁이 시작되었습니다. 그리고 여러가지 상호 물품과 관세로 치고받고 하면서 진행이 됐었는데, 2018년 12월에 아르헨티나 G20 회의를 통해서 90일간 추가 관세 부과하는 것을 유예하고 협상을 재개하는 것을 합의하였습니다. 그 이후에 협상이 계속 진행이 됐었는데요. 3월 말에 합의가 될 것으로 기대했습니다만 그것이 계속 미뤄져서 결국 2019년 5월에는 협상이 결렬되었습니다. 그리고 미국이 2천억 달러 규모의 중국산 수입품에 대해 관세를 10%에서 25%로 상향 부과를 하였습니다. 결국 이렇게 미중 무역 분쟁이 격화되면서 세계 경제 침체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가 커졌고요. 결국 이런 부분에 대해 미국 연준에서는 금리 인하 신호를 켰습니다. 그래서 미국 연방준비제도가 기준금리를 2.25에서 2.5%에서 유지하기로 결정을 했습니다만, 인내심이라는 표현을 삭제하면서 7월 이후 금리 인하 가능성을 강하게 시사하였는데요. 미중 무역 협상이 제대로 진행이 되지 않으면 경기 하방에 대한 부담으로 세계 각국의 중앙은행들이 경쟁적으로 기준금리를 인하할 수 있는 상황이 마련이 된 것입니다. 그래서 이번 미중 협상이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기도 했는데요. 결과적으로는 특별할 것이 없었던 그런 미중 무역 협상이었습니다. 세계 경제는 다시 작년 12월 말의 상황으로 돌아간 것일 뿐, 여전히 미중 간의 힘겨루기에 따라서 변동성이 생길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요. 미중 무역 전쟁으로 인한 교역량 감소로 세계 경기 침체의 위험은 여전히 상존하는 상황입니다. 당분간은 상황을 예의주시하면서 살얼음판을 걷듯 조심스러운 대응이 필요한 시점입니다. 여기서 잠깐 한국 원달러 환율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2019년 미중 무역 협상이 결렬된 시점부터 환율이 폭등하기 시작해가지고 5월 중에는 1190원대까지 급등을 했습니다. 이후 경기 침체 우려에 따른 페드 금리 인하에 대한 기대로 하향 안정화가 된 상황이었는데요. 보시면 아시겠지만 하향 안정화가 됐다가 지금 G20 회의가 끝난 이후 다시 지금 환율이 급등하는 추세입니다. 그렇다면 중국이 대미 협상에 활용하는 미국산 대두의 가격은 어떻게 변화를 했을까요? 차트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2018년 5월 천을 상회하던 미국산 대두 선물 지수는 무역 전쟁이 시작된 이후
800대로 급락을 합니다. 그리고 그 이후 이제 여러 이벤트 발생에 따라서 등락을 거듭하였는데요. 올해 4월에는 이제 그 중국의 아프리카 돼지 열병 때문에 이제 또 한 차례 급락을 하게 되죠. 그리고 미국산 대두의 파종이 좀 지연되었다는 소식 때문에 작황이 안 좋을 것이다라는 예측으로 좀 공급에 문제가 있을 것으로 파악을 해서 반등을 한 상황이었습니다. 하지만 이 역시도 오사카 G20 서밋이 끝나고 나서 다시 지금 하락하는 추세입니다. 결국 이 두 가지는 미중 무역 협상이 확전은 면했지만 이게 긍정적인 효과를 가져오지 않을 것이다 라는 그런 시장의 그 판단을 반영하고 있지 않나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주식시장은 어떨까요? 7월 1일 기준으로 장을 봤을 때 코스피는 하락했습니다. 그리고 뭐 다우지수나 나스닥, 그다음에 뭐 상해 종합지수, 니케이 지수 모두 뭐 상승하는 그런 분위기였는데요. 유독 왜 한국만 하락을 했을까요? 그것은 한국 경제의 기초 체력이 매우 취약하다는 부분을 반영하고 있습니다. 뉴스를 통해서 확인하셨겠지만 이제 6월 수출이 13.5% 급감을 하면서 3년 5개월 만에 최대 하락폭을 기록했다라고 하는데요. 품목별로 보시면 반도체가 뭐 마이너스 25.5%, 석유화학이 마이너스 24.5%, 석유 제품이 마이너스 24.2%를 기록하면서 이제 감소세를 이어갔고, 선박하고 자동차는 수출이 좀 증가하였습니다. 여기서 이제 재밌는 부분은 이제 반도체 석유화학 품목의 경우는 상반기 수출 물량은 증가세를 유지를 했습니다. 하지만 수출 단가가 급격히 하락했기 때문에 이것이 이제 수출 감소의 주된 요인으로 작용을 하고 있습니다. 보시면 이제 한국 경제가 굉장히 안 좋다라는 걸 알 수 있으실 텐데요. 여기에 또 한국 경제를 위태롭게 하는 그런 뉴스가 발표가 됐습니다. 일본이 반도체와 디스플레이 핵심 소재를 한국에 수출하지 않겠다라고 이제 결정을 내렸죠. 그래서 한국 업체들이 이제 단기적으로 생산 차질을 빚을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고요. 그리고 또 이에 대한 대응 방안 마련이 시급하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지금 일본에서 수출을 규제하기로 한 그 소재가 이제 세 가지인데요. 첫째는 이제 불화수소이고, 두 번째가 이제 포토레지스트, 그리고 세 번째가 이제 플루오린 폴리이미드입니다. 지금 보시다시피 일본 업체들이 점유하고 있는 그런 점유율이 굉장히 높습니다. 그래서 수입선 다변화라든지 대체 소재 개발 할 수 있는 그런 여건이 아니죠, 당장. 그래서 지금 이거는 굉장히 그 일본이 한국의 급소를 노리고 치명적인 공격을 해왔다라고 볼 수 있겠고요. 그다음 또 일본만이 문제냐? 중국에서도 굉장히 안 좋은 뉴스가 나왔습니다. 이제 베이징 시내에 삼성과 현대차 광고판을 한밤중에 모두 철거했다는 소식인데요. 이 광고판들은 이제 한국 업체가 2025년까지 운용할 수 있도록 이미 베이징시 공기업과 계약을 한 상태였습니다. 어쨌든 지금 오사카 G20 서밋이 끝나고 나서 뭔가 잘 이렇게 협상이 된 것 같다는 분위기를 느끼면서도 실제 움직이는 것을 보면 굉장히 한국 경제에 지금 비우호적이죠. 근데 협상이 어떻게 된 건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언론에서 지금 얘기하는 것처럼 이렇게 한국 경제에 그렇게 우호적이지는 않다라는 것을 지금 확인할 수가 있으실 거고요. 지금 가뜩이나 한국 경제가 굉장히 어려운 상황인데 이게 여러 가지 지금 악재를 계속 만난 상황입니다. G20 서밋에서 합의한 내용들이 갖는 의미가 무엇일까요? 어찌 보면 정말 말의 향연, 협상을 위한 협상이 아니었나 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앞으로 한국 경제의 전망은 보시는 사진처럼 안개 속과 같습니다. 당분간은 긍정적으로만은 바라볼 수 없는 상황인 게 확실하고요. 개인적으로는 향후 투자나 경제활동에 있어서 보다 신중해져야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얼룩말 지식공작소였고요. 컨텐츠가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